엘리? 뉴욕은 원래? 독해. 안녕하세요. 건축하는 독해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니. 잡니다. 아니잖아요. 뉴욕에 있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들, 이런 집단 주거들이 네. 한국의 아파트들과 어떻게 다른지. 근데 이 뉴욕과 그 한국의 아파트를 비교하면은 저는 제일 다른 점은 베란다 같아요. 베란다? 발코니. 발코니죠. 네. 발코니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베란다고 하지만 베란다라고 사실은 그게 하고. 발코니죠. 발코니지. 네. 그게 미국 아파트는 없잖아요. 있는 데들 있죠. 발코니라고 있죠. 그래가지고 발코니도 있고 발코니가 테라스도 있어요? 있고. 그리고 미국도 주에 따라 또 틀려요. 동네에 따라. 가만히 있어봐. 있어요. 발코니도 있고 테라스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식 내가 발코니는 너무 아파트 안 살았나 봐. 당신은 정말 안산 그죠, 측에 그죠. 속하지. 근데 미국식 발코니는 정말 밖으로 나가 발코니 아니에요? 그렇죠. 대부분이? 그게 그렇죠. 밖으로 나가죠. 네. 튀어나가죠. 근데 우리나라는 베란다는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게 확장을 위한 잠정적인 공간이잖아. 주거 그런데 공간이잖아. 혹은 잠독대 같은. 약간 그게 그 아파트라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람들의 이 창의적이고 정말 그 상품 개발팀. 그 네, 사람들이 정말 장난 아니에요. 정말 쥐어 짜고 짜서 진짜 마른 걸레에서 물 나오도록 짜서 만든 평면들이라서 엄청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발코니라는 그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이게 공용면적으로 들어가는 건지 실용면적으로 들어가는 건지 요걸로 어떻게 그 법규를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넓어 보이는 평수의 아파트들을 다른 아파트들보다 더 그 동급의 아파트들보다 더 이렇게 싸게 보이게끔 하는 요 마케팅 전략 요거와 하여간 엄청나요. 거기에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녹아 있거든요. 아파트 평면이 그냥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녹아 있어요, 사실은. 근데 발코니도 그들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요즘 이렇게 고층 아파트로 갈수록 그 발코니들이 없잖아. 네,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발코니를 거기에 실용 면적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외벽이 아예 바깥으로 나가는 거지. 발코니, 옛날 아파트들 발코니를 갖다가 왜요? 왜 웃어? 자꾸 발코니 하니까 그 DJ DOC가 광고했던 거. 뭐가? 발코니. 그런 게 있어요? 샤시 광고. 샤시 광고야, 샤시 광고 그런 게 있었어요? 나 몰랐네. 내가 자꾸 도쿄인 발코니 하는데 자꾸 그 BGM이 막 들려가지고. 아, 진짜? 너 그런 광고 기억 그때 안 막 나는데? DJ DOC가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그때 이제 그 이미지가 사실 좀 망가지는 거였는데 그걸 막 광고에 나와서 돈이 필요했구나. 했다고 뭐 어디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근데 그 BGM이 너무 자꾸 생각나서 죄송해요. 샤시 얘기 잘했네. 왜냐면은 그 발코니라는 걸 나중에 확장 공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그 베란다라고 그 밖에 발코니라고 써야 되는 걸 갖다가 그쵸. 침실을 늘리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네네. 이제 그러면은 놀이방으로 만들고. 그런 식으로 아니면 서재 만든다고 막 맞아, 그러고 맞아. 막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원래는 외벽으로 디자인됐던 게 아니고 건물의 외벽으로 디자인됐던 게 아니고 복도 쪽에 있는 벽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단열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맞아, 없죠. 굉장히 추워요. 추워요. 예. 그거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샤시 갖다가 하는 거. 그걸로 하는 게 가장 큰 투자 대비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한국의 방법이잖아요. 샤시가 너무 좋아. 손만 탁 대도 싹 싹 열리고 싹 열리고. 미국에서 진짜 이거 삐그덕 돌아버리지. 삐그덕거리잖아요. 돌아버리지. 그거는 오니오니가- 여기가 어. 이거의 자체의 문제인데도 있지만 얘네들은 나무로 된 거여서 이게 다 버클링이 생기죠. 이렇게 비틀림이 삐뚤어지니까. 생기니까. 근데 한국은 그냥 공구리를 다 쳐놓으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나무 오래된 집에 살잖아요. 너무 당연하게 집이 약간 직각이어야 되거나 수평이어야 되거나 이런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아닌 데가 많죠. 수평이 아니고 수직이 아닌 데가 되게 많아요. 많아요. 심지어 화장실에 이제 저희 세면대를 딱 넣었는데 이게 내 앞에서 딱 평면 이렇게 수평으로 딱
내 앞에 딱 와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틀어져 있는 거예요. 벽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벽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래갖고 그거 보고 좀 되게 당황했어요. 그리고 뭐 저희 이렇게 뭐지 주방에 뭐 캐비넷들 짜갖고 쫙 붙였는데 어느 순간 캐비넷이 그 편정이랑 높이가 달라지고 달라지고, 뭐 이런 갭이 거 달라지고. 신기하다. 그러니까 나무 이게 나무로 된. 된 집들이니까. 근데 이게 나무만 아니라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것도 그렇게 휘어 있는 데들 많아요. 그쵸. 저희 네. 회사 앞에 보면 앞에 거기 건물 앞에 이렇게 완전 건물이 이렇게 기울어진 거 삐뚤어졌어. 진짜? 네. 어디요? 있어요. 그 타이 레스토랑 그 옆 건물인가? 그 건물인가 그래요. 보면 앞에서 보면은 이렇게 삐딱하게 돼 있어. 네. 근데 안전에는 상관없어. 그래가지고 그 보수공사 한다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모르겠네. 그런 건물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저희 집 마루도 뭐 옛날부터 있었던 마루도 있지만 새로 깐 마루도 있잖아요. 마루가 이렇게 사이 틈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치.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누가 딱 놀러 왔는데 그거 알아요? 겨울 되면 틈이 벌어졌다가 여름 되면 붙어요. 그래서 그럴 수 숨이 쉬어. 있지. 집이 숨을 쉬고 있네요. 그러니까 집과 정말 함께 몰랐는데 이게 건축도 이 재료에 따라서 얘네가 수축하고 뭐 이렇게 팽창하고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하고 고려해서 지어져야 그래야죠. 된다라는 게 네. 진짜 머리 아프구나. 아니 그렇게 머리 아프진 않아요. 왜냐면은 그런 쪽에 어려운 엔지니어링은- 것처럼 포장하세요. 아, 그래. 되게 힘들어요. 그런 것까지 다 갖고 공부해야 돼. 싶다고 할 때마다 우리의 위치가 좁아져요. 아, 그런가? 근데 그 샤시가 뭐 이렇게 손가락만으로 이렇게 하고 다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건 되게 좋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굉장히 분명한 나라에서는 그렇게 좋은 건물 재료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왜요? 네. 그러니까 알루미늄 자체가 열 팽창 수축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크고, 그래서 뭐 쉽게 아까 얘기했지만 그게 뭐 겨울에는 됐다가 여름에는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팽창을 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여러 다른 머터리얼을 갖다가 밑에다가 꼬무 바킹도 집어넣고 막 실리콘도 쏘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엄청 두꺼워져. 이중창.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제 뭐 몇 년 차 되면은 외국 잡지 보면은 건물 보다가 유럽의 무슨 책 보다 우리는 무슨 수를 써도 안 된다고 저게 다 해놓고 샤시 집어넣으면은 그 다 망하는 거죠. 되게 다 망한다고 이게 너무 두꺼우니까 그래서 디자인하는 사람 입장에서의 불만은 그거였어요. 이 샤시가 한국 기준에 맞추면 너무 두꺼워져. 그래갖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는 그 손가락으로 잘 열리는 네. 걔네들은 그게 엄청 두꺼워. 걔네들이 그런 네. 편리함은 있지만 또 그런 단점이 그래서 또 있구나. 디자인을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잘 어울리게 또 집어넣게 그러겠죠. 또 그 디자인을 맞춰서 또 그러겠죠. 하시더라고. 또 네. 그런 그러니까 불만만 있는 어린 디자이너들도 있고 그거에 맞춰서 또 하시는 그런 분들. 보통 보면은 우리나라 그 베란다 테라스 쪽에 나갈 때 다들 이 슬라이딩이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슬라이딩이 뭐 그랬는데 이 슬라이딩 자체도 그러니까 뭐 공간에 제약이 생기니까 그 스윙이 안 되고 슬라이딩으로 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기는 한데 그것 자체도 뭐 아무리 뭐 머터리얼이 좋아지고 두꺼워지고 막 그래도 이 단열하고 이런 거에는 굉장히 약해요, 사실은.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기본적인 거는 뭐 요즘은 뭐 2023 막 그래가지고 2023년이 되면은 건물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이런 것도 이제 법적으로 규제를 하기 시작해요. 뉴욕만 하더라도.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뭐 환경 얘기, 미세먼지 얘기 뭐 이런 건 하는데 건물이 만들어내는, 건물이 소비하는 에너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아직까지는 그렇게 예민하지 않은 것 저도 같거든요.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냥 그 재료별로 그냥 판단하는 것 같아요. 재료별로. 네, 그게 어떻게 시공이 되고 이렇게 시공이 되면은 뭐 열이 어떻게 나가고 하는 부분은 아,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실제로 그거를 에너지 빌로 계산을 해요. 실제로. 이제 2023년부터는, 한 달에 에너지 빌을 얼마를 내는지를 계산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과중금이 붙는 거죠.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그거를 그 범위 내로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런 윈도우, 이런 샤시 도어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알루미늄 도어들 윈도우들 다 써요. 네. 쓰는데
여기에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그게 다른 머터리얼과 만났을 때 어떻게 조합을 만들어야 가장 열 차단을 잘하고 단열을 잘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디테일들을 우리 같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뭐가 제일 좋아요? 단열? 단열이요? 문을 안 여는 게 좋아. 안 여는 게 가장 좋죠. 안 여는 게 가장 좋고 슬라이딩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단열 효과가 없다고 보면 돼요. 아, 그래요? 거의 없다고, 그러니까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그래서 보면 돼요. 패밀리룸 이렇게 춥구나. 춥죠. 예. 그래서 그게 밖에서 오는 찬 바람이 안으로 그대로 그냥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아, 왜냐면은 이게 만드는 게 알루미늄, 플라스틱, 뭐 나무 뭐 다 이런 거잖아요. 그 열 전도율이라는 게 있잖아. 근데 그거를 차단을 제대로 못하면 밖에 있는 온도가 그대로 안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전도체를 타고서는. 그러니까 요거를 브레이크를 해줘야 되는데 이 브레이크를 어디에 두는지를 고민을 하는 게 나 같은 사람이 하는 고민이에요. 아, 컨설턴트들과 앉아서. 이야, 멋져라. 이게 아니 그래서 이게 윈도우를 이렇게 디테일을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은 그런 머터리얼이 항상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바디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알루미늄이 앞에 부분하고 뒤 위에 부분이 두 개가 물리는 그 가운데에 유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물리는 부분에 열 전달을 최대한 안 하는 머터리얼로 갖다가 앞과 뒤를 이렇게 맞물리게 만드는 게 알루미늄 윈도우거든요, 여기는. 그러면 그 열 차단을 하는 머터리얼이 다른, 여기 이렇게 있으면 부리 건물일 수도 있는 거고, 뭐, 다른 뭐 테라코타 건물일 수도 있는 거고, 스토커 건물일 수도 있는 거고, 많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건물들을 막 컴포짓을 해가지고 만드는데, 여기에서 요 윈도우가 어디에 위치를 해야 되는지를 그거를 봐야 돼요. 그래야 이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만든 윈도우가 그렇게 디자인된 거를 정말 극대화할 수 있는 위치가 있거든요. 그게 그냥 내가 원해서 앞으로 쭉 빼거나 내가 원해서 뒤로 쭉 뺀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열 차단이 잘 되고 열 전도가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이 적당한 자리가 있어요. 다른 머터리얼들과 만나는 부분. 근데 한국에 있는 슬라이딩 도어 같은 거는 제로라고 봐야죠, 그런 게. 그냥 밑에 트랙 있고 이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앞 프레임, 뒤 프레임 메리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 가운데 유리 끼고 그러면 뭐해? 밑에 프레임이 한 머터리얼로 다 그냥 전달이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밑에 털 같은 거 있어요. 털 같은 거, 웨더 스트립 같은 거는 있지. 그거는 근데 주된 목적은 먼진 거고 그게 이제 그 더멀 브레이크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뭐 하여간 뭐 그런 좀 발코니, 테라스 뭐 그런 발코니. 그거보다 그 한국은 확장을 하잖아요. 발코니 확장. 그죠. 그게 법적으로 합법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가능한. 꽤 됐어요. 예, 그게 꽤 됐는데 원래 발코니의 목적은 외기를 면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이라는 것도 있지만 제일 뭐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집안에 아파트에 있는데 창을 열고 거기 나가면은 바깥 바람을 쐴 수 있어.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대피하는 거예요. 대피의 목적이죠. 네, 그래서 네. 그 디바이더가 망치로 때리면은 주먹으로 때리면은 깨지게 돼 있어요. 우리 집 옆집. 옆집하고. 그것 때문에 발코니와 있는 옆집 거예요. 발코니 사이의 그 벽은 깨면 깨진다는 거죠. 우리 집에서 불 나면 그러니까 우리 옆집 집에서 깨고 불 났을 때 넘어가죠. 현관문을 열고 나갈 수 있으면 좋지만 현관문에서 불이 나면 창밖으로 뛰어나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아파트라는 그쵸. 거는. 그러니까 그걸 대비해서 옆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제일 큰 목적인데. 어머, 몰랐어, 진짜.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대부분. 그리고 거기다 뭐 장독대 놓고 이러고 그러니까 앉았고. 거기 짐 네. 쌓아놓으면 안 되는. 네. 막으면 안 거기는 되죠. 거의 약간 제2의 그 창고처럼 그렇죠. 쓰이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거의 창고로 대부분. 쓰죠. 네. 세탁기 넣고 그렇지. 맞아요. 재활용 막 이런 거. 재활용 다 쌓아놓고 다 놓고, 거기다가. 네, 그러니까 내가 뭐 막아놔서 못 나가면 내 잘못이지만 옆에서 내가 막아놔서 그 집에서 옆에서 옆집에서 못 오면 못 와서 어떡해. 저 사람 타 죽었어 봐. 그러면은 그치. 그러면은 이거 분명히 이 사람은 그 소방법에 따라서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발코니 한번 확인해 보시고 주먹으로 때리지 말고 괜히 그리고 한번 해보겠다. 근데 발코니 입어야 이 발코니 확장법이 이제 통과가 돼서 음. 확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조건은 그거예요. 그 여기 밖에 있는 유리 그거를 강화 유리로 할 것 이거 정도예요. 왜냐면 우리보다 아랫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 불이 올라오는 거. 예. 그거를 막을 수 있게 하는 거 그거 정도고 그리고 모델하우스 가보면
되게 웃긴 게 방에 이렇게 있으면은 값이 점선이 그어져 있어요. 맞아, 그렇지. 이게 모델하우스들. 확장 전이래요. 확장 전, 확장 그걸 후. 보면은 확장을 안 하면 쓸 수 없는 방이야. 그렇지. 그러니까는 그 양아치다. 아니 양아치가 아니라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그냥 설계를 한 거지. 그러니까 그 창의력을 갖다가 그런 데다 다 쏟아붓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니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왜냐면은 발코니의 그 면적이 여기 폭이 1.5m가 법적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뭐 전체 뭐 얼마를 넘어가면 안 돼. 걔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분배를 해서 그래서 이거를 확장을 해서 어디까지 그리고 그 발코니라는 거는 법적으로 내 집의 면적에 포함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33평형을 샀으면 그거 잘 쓰면은 35평짜리 집이 되는 거야. 돈을 확장하면. 세금을 더 안 내고. 그러니까 저게 이제 공용 면적이냐 실용 면적이냐 그거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면은 설계해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를 정말 잘해 주면 이 사람은 2평, 3평을 더 갖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경쟁력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잘 해줘야죠. 33평형에서. 그래서 근데 나는 그걸 하면서도 발코니 확장을 합법적으로 난 이게 그것도 이해가 안 가. 그러면 옆집을 까불 수 있는 그런 벽은 있고요. 있고요. 그거는 까부고. 근데 아니 이게 이렇게 할 거면 이게 그치. 원래 그렇게 하라고 한 건 아닌데 이거를 다들 하니까 합법으로 만들어줘. 이게 굳이 이거를 나는 왜 뭐 하여간 뭐 그렇긴 한데 이건 요즘은 당연한 그걸로 해서 근데 안 좋아요. 사실 확장을 하면 말씀하셨듯이 전에는 두 개 밖에 유리 안 유리로 해서 집 안이 이렇게 됐었는데 확장하면서 이 유리 없앤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겨울에 춥죠. 추워지잖아요. 여름에 더워지고. 근데 아니야 확장해도 샤시를 달더라고. 그러니까 추우니까. 뭐 우리 엄마도 뭐 그거 뚫어야 된다고. 그리고 어느 날 아직도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발코니 있는 거 좋아하세요. 우리 엄마는 이놈의 있는 걸 아파트. 더 좋아해. 거기 이렇게 화단 만들어가지고. 맞아요. 화단 만들어서 그리고 텃밭 자기 텃밭. 거기가 항상 좀 추우니까 이제 막 약간 그런 진짜 장독대 이런 거. 거기 고구마 이런 거 마늘, 양파, 걸어 고구마. 드시고. 예. 막 이런 거. 근데 저는 전통적으로 저희 집에서는 제 방은 항상 북향이었고 왜요? 뒷방이 제일 뒷방. 아니 잠이 더운 많아. 추위를 안 거를 타요. 좀 좋아서 그러니까 음식 창고였어요. 항상 제 방이. 아, 해가 안 들어야 되니까 거기는. 내 방은 항상 음식들이 이렇게 쌓여 있었어. 배고프진 않았겠네. 있는 게 무슨 매주 뭘 걸려 있고 뭐 이런. 방에서 냄새 되게 좋았겠네. 자,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아파트들에 관련된 에피소드나 자기의 경험담 이런 것들이 막 더해지다 많아요. 보니까는 네. 막 엄청 등산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녹음이 좀 길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쪼개가지고 앞으로 한 2개 정도, 3개 정도 더 아이템들이 있거든요. 아파트의 차이점에서 다룰 것들이. 그래서 그거를 2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까지 건축하는 도키였고요. 원래였습니다. 엘리였고요. 니제였습니다. 자코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엘리 원독의 그 SNS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enwd_official이고요. 페이스북은 enwd.official 그리고 gmail은 info.enwd@gmail.com입니다. 더불어 유튜브도 와가지고 한번 보셔요. 저희가 네. 오, 진짜 있네, 그게? 맥락. 엘리? 뉴욕은 원래 독해.